입찰 가격을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낙찰받은 이후에 내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낙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찰가에 대한 가격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입찰 가격을 얼마를 쓰실까요? 물론 가격을 많이 안 써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경매를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법원의 입찰법정에 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 입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어머니부터 연세 드신 분들, 학생인, 직장인, 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법원 경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는다는 일이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낙찰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 유치권, 법정자권 이런 특수 물건들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50% 이상 이하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되지만 아파트에 대한 경매 권리 분석은 다소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목동 11단 28평 입찰 가격 얼마를 썼냐면요. 5억 4,599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뒤에 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99 좀 붙이는 편입니다. 마지막 거래가액이 5억 7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격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최종 낙찰 가격은 5억 4,599만 원에 쓴 고객분이 낙찰을 받으셨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2등이나 3등 금액도 나오는데요. 아주 근소하게 거의 1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찰하실 때 항상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시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입찰하시다 보면 2등 또는 3등 아래 사람들하고 차이도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40명씩 경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다소 경쟁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주 근소하게 경합을 이뤄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낙찰을 받았던 사례죠. 그래서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그날 당일날 너무 좋아해서 기뻐서 이렇게 저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했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5억 4,500에 낙찰을 받았었죠. 지금 시세를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작년도 8.2 대책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서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왔고 다주택자에 대한 역시 규제를 해왔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강남권하고 목동 또 일부 선호하는 투자 적합 지역들은요.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목동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니까 약 7억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7억 정도의. 자, 거의 이게 7억 형성된 게 작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러면 낙찰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상당한 차익을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거래가액이 5억 7천이었는데 5억 4,500을 낙찰가를 쓴다? 너무 높이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권리 분석 난이도가 다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 대비 차익은 많이는 못 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지금 차익은 많이 못 보지만 향후 미래 가치까지 반영해서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낙찰받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파트 경매의 경우는 지금 시세 대비 차익은 많이 못 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물건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내용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뭐 구분상가, 오피스텔 또는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파트형 공장 정식 명칭은 산업지식센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은 아마 흥미를 많이 가지시게 될 텐데, 수원 영통에 디지털 엠파이어라는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여기 공급 면적이 88평형입니다. 공급 면적. 다시 말하면 실평수는 약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한 44평 정도 되는 거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길게 복도가 나 있고요. 좌우로 사무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로 생각하셔도 돼요. 다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기업들만이 입주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사업자든 여기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정된 업종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죠. 자, 요게 법원 경매가가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억 3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200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건 수익률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공부하시게 되고 물건을 보시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실 텐데, 최저가 2억 3천만 원인데 보증금 3천에 200만 원이면요,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2억 3천만 원 기준했을 때 보증금이 3천이 회수되니까 내 돈이 2억이 투입이 되는 거죠. 자, 2억을 투입해서 월 200, 연 2,4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연수익률 몇 프로라고 계산할 수 있죠?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2,400이 들어오면 연수익률이 12%가 나오는 겁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 취득가액으로 기준했을 때 이거는요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사기 같죠. 그렇죠? 지금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물론 입지마다 틀립니다. 건대나 홍대나 이런 데는요 2%대도 있고 3%대도 있어요. 연수익률이. 그렇죠? 그래서 서울 평균 수익률이 한 4%대 보고 있고요. 경기도권이 약 5%대 보고 있어요. 연수익률이. 그런데 이게 12%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입찰가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얼마를 쓰시던지 간에 2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수익률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 나게 되면 이 수익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수익률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취득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죠. 그럼 이자가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부는 비어 있어도 관리비는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죠. 그래서 상가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파트형 공장은 더 심합니다. 사실은 입지가 정말 좋지 않으면 공실이 발생해서 지금 임차인이 200을 낼지 몰라도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다음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요 디지털 엠파이어 아파트 공장은 어디 입지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입지했습니다. 여기 분당선 망포역이 있고요. 요 위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수원의 가장 큰 산업단지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 바로 앞에 여기 디지털 엠파이어라는 아파트용 공장이 입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앞으로 부동산 경매로 나왔을 때 관심 있으시면 직접 현장 조사 가서 중개업소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물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임대도 잘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임대 매물이 없는데 임차인들이 자꾸 물건을 찾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바로 부동산 경매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물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